숨소리 힐링 셔터입니다. 오늘은 내부 고발 검사 임은정 검사의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는 책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본문은 임은정 검사가 검사 내부 게시판인 위프로스와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을 통해서 연재한 글들을 모아서 뒷이야기를 덧붙인 것입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온 이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있는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검찰 조직의 어두운 면과 이를 걷어내고자 하는 저자의 각오,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의 힘겨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 앞서 프롤로그에 저자가 쓴 글을 조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팍팍하게 살게 되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을까를 더러 생각하곤 했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소위 잘나가는 검사에서 문제 검사로 급전직하한 2012년을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죄 구형을 해야 해서 무죄를 구형한 것에 불과하니 전환점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질적인 전환점은 2009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때 법무부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개인적 일탈을 저지르는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서 투덜거리며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책은 제 투쟁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 보고입니다. 지난 10년이 저에게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고 궁리한 지 오래입니다. 결과를 보고할 날이 언젠가 오겠지만 저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일치월장은 못해도 그날까지 한결 같겠노라는 다짐을 담고 흐뭇한 결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썼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지난 10년간의 주저함과 흔들림, 선택과 결단을 돌이켜보니 아쉬운 순간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쌓여 산이 되고 벅찬 순간들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넘쳐 바다가 됩니다. 후회와 반성을 나침판으로 삼고 보람과 감사를 동력으로 삼아 서로의 출발선에 선 듯 더욱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검찰을 그 과정에서의 자충우도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좀 더 많은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7월 대구에서 카산드라와 아틀라스 2012년 4월 9일 언제부턴가 신문을 도배하는 검찰 뉴스를 읽다 보면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언의 신인 아폴론에게 예언 능력을 선물 받았지만 사랑을 거절하여 불신을 덤으로 받았죠. 아무리 진실을 예언해도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가여운 카산드라가 우리인 듯 싶어 마음이 아파옵니다.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하여 기록을 끌어안고 고민한 세월을 억울해하는 마음이 고개 들곤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그간 적지 않았고 얼굴을 참아 들지 못할 각종 부끄러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동료들의 위태로운 행동을 알면서 혹은 동료로서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하여 말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로쏘이다. 그 말이 성당벽을 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 현실에 혀를 차다가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 멈칫합니다. 무릇 사람은 3가지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으로 거울을 삼아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흥망을 헤아리며 사람을 거울로 삼아 득실을 살펴야 한다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나아갈 바를 정하고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 스스로를 고칠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안팎으로 높아지는 비난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4월 3일자 법률신문에서 초임 검사들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죄스러워 옆자리에 앉은 후배를 잠시 쳐다보지 못했죠. 선배라면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국 춘추시대 효자로 유명했던 증삼의 어머니가 아들이 살인했다라는 말을 3번 연이어 듣자 결국 그 말을 믿고 배를 짜다 말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는 증삼살인은 소문의 힘에 대한 유명한 고사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닌가. 논어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버텨보려 하여도 검사 게시판에 쌓여가는 해명 자료와 언론에 넘쳐나는 검찰 뉴스를 읽다 보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바람에는 13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0인 고요에서부터 12인 싹쓸바람까지. 바람이 불지 않은 고요에서부터 바람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참으로 서글프지만 더 잃을 것이 없는 듯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을 짊어진 아틀라스처럼 우리 역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만큼의 요구와 비난이 있는 것이겠죠. 몹시 지칠 때면 저는 이프로스 채팅창 로그인 표시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합니다. 마치 혼자 세상을 짊어진 듯 버거워 휘청거리다가도 함께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위로받게 됩니다. 저마다의 몫만큼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이 참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막막한 듯 하지만 목숨 걸고 가보았으면 합니다. 힘겨울 때마다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을 둘러본다면 조금은 기운나지 않겠습니까? 경력이 일천한 제가 이런 글을 게시판에 올리려니 겸연쩍지만 초임 검사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뒷이야기. 2005년 7월 대검 간부의 검사 게시판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박모 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이런 댓글을 쓰려면 차장에게 결제도 받고 부회의도 해야지. 왜 멋대로 쓰느냐? 하고 질책을 하더군요. 한참 질책하다가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결국 삭제한 후 검사 게시판에 아름다운 시를 소개하는 등 부담 없는 글을 몇 편 끄적인 것 외에는 글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부장이 뭐라고 한다고 삭제한 제가 창피했고 못 견디고 삭제할 거면 아예 안 쓰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오전에는 네 댓글 시원하다는 격려 채팅이, 오후에는 네가 시원하게 댓글 썼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삭제했더라. 검사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게 뭐냐? 는 핀잔 채팅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을 삭제할 예정이었기에 격려 채팅엔 낯이 뜨거웠고 핀잔 채팅에는 낯이 더욱 뜨거워져 하루 종일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고민이 계속 깊어졌고 검찰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죠. 어떻게 할 것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죽어있는 검사 게시판에 되살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료의 말문이 트이면 생각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면 행동이 따를 테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삭제하지 않고 바람이 일 때까지 계속 바람을 일으키기로 작심하고 검사 게시판에 올린 첫 글입니다. 첫 걸음이다 보니 주저되고 겁이 나서 두리뭉실 말을 돌리고 따뜻하고 온정적으로 썼죠. 그래서 이때는 간부들에게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수위를 높이고 빈도도 늘려 최소 한 달에 한 편 정도 글을 올리려고 종정거렸습니다. 조기에 있는 동료들에게서 말을 너무 돌리는 게 아니냐는 핀잔, 좀 더 세게 쓰면 후배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동료 등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댓글 하나 못 써주면서 너무한 게 아니냐고 파르르 했는데 솔직히는 제 주저함을 들킨 듯해 많이 창피했죠. 그렇게 두려움을 밟고 창피함을 딛고 서니 돌아보는 이들이 점차 늘었습니다. 검찰 안팎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자 간부들의 우려와 경계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고단한 순례자가 되어
검사장실, 차장실, 부장실을 불려다니느라 숨이 찼습니다.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집중 관리 대상이 됩니다. 모 차장 검사는 직무상 명령이라며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라고 했고, 모 검사장은 조직의 분란을 일으킨다. 검사 게시판에 자꾸 글을 쓴다면 징계하겠다. 어떡할 거냐? 하고 경고하기도 했으니 제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못 박히는 것은 필연입니다. 1년마다 명단이 갈리는 검사 블랙리스트에서 저는 밤하늘에 고정된 북극성처럼 찬란하게 계속 빛났다고 하더군요. 이 글은 검사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서 수위가 높지 않고 크게 주목받지도 않았지만 미약하나마 첫걸음으로 제게는 의미가 큰 글이라 소개합니다. 뜻밖의 위로 2012년 12월 1일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배달 자전거로 등하교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가난을 들키는 게 너무 창피하면서도 지각을 피하려고 아침마다 자전거 뒤에 올라탔죠. 나날이 불어나는 딸과 책가방 무게로 언덕길에서 아버지가 숨차하는 소리를 바람결에 들으면서도 아침 단잠이 아쉬워 늦잠을 자다 매번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사춘기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올랐던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며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걸어서 등하교하던 어느 아침, 아버지가 뒤쫓아와 제 이름은 차마 부르지 못하고 언니 이름을 부르며 타라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채 자전거 뒤에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숨소리를 다시 바람결에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를 제 사춘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 못지 않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오욕을 마무리 짓는 화룡점정이라는 탄식이 끊기기도 전에 연이어 터지는 더욱 놀라운 사건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조차 검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배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그러하듯 저 역시 정신적 공황이나 우울증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난 목요일 법원으로 정관하는 동료의 송별 회식이 있었습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동료의 구사 일생을 축하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광주지검에서 상습절도로 기소하여 실형을 살다 나온 분으로 교도소에서부터 지금까지 5년여간 편지와 전화로 소식을 종종 전해주고 있죠.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황급히 전화를 받아보니 요즘 검찰의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힘드시죠?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분이 신자들과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나주 등지를 돌다가 쉬는 시간에 신자들이 335 모여 검찰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소감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저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좋은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검사들 몇 때문에 검찰 전부를 싸잡아 욕하느냐. 고생하시는 검사님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느냐. 검찰을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하셨고 수녀님, 수사님, 신도 130여 명이 다 같이 검찰을 위해 기도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위로해드릴 일만 있을 줄 알았던 분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슴을 내리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그분의 따뜻한 위로에 녹아내리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에겐 사춘기 못지않았던 질풍노도의 한 달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조절장애가 생겨 침울함에 한없이 가라앉다가 고슴도치가 가시를 곤두세운 듯 모진 말을 주변에 쏟아내며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울증을 털어내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2008년 봄 무렵 제 앞에서 고단한 인생을 한탄하며 이제 손을 씻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해안과 간절함을
아직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내민 손을 제가 뿌리치지 않은 것이 고마워 일거리 없는 추운 겨울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며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시죠. 제가 이성을 잃은 한 달 동안 저를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그분이 저의 외면에 낙담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차 싶습니다. 저에게 몹시도 따뜻했던 윤모 선배 등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것도 죄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쏟아낸 것이라 주워 담지는 못하지만 상처받은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난의 목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막막함에 어찌할 바를 모를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사건 당사자에겐 제가 유일한 희망이고 의지처임을 알기에 의연하게 버텨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 어두움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I Can Speak 2019년 1월 14일 사기 이사 열전편에 이르기를 태산은 흙 한 덩이도 마닿지 않기에 태산이 되고 바다는 물 한 방울도 가리지 않기에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서 어떻게 검찰 발전을 기대하고 소통을 통한 조직 상하의 일체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2012년) 검사 게시판에 올린 여는 글 일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직전 근무지인 법무부에서 목도한 현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눌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수사를 억지로 깨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으로 고심하다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죽어가는 검사 게시판을 되살려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달리 없었으니까요. 매달 글을 올렸다가 지독히도 시달렸죠. 썼다고 부르고 이번엔 뭘 쓸 거냐고 부르고 고단한 순례자처럼 검사장실, 차장실, 부장실을 수시로 오갔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외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조직 분열을 조장한다며 징계하겠다는 상관의 경고는 용광 놓인 듯 뜨거웠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투사이고 올바른 발언을 하는 양한다. 정치하려고 저런다 등 동료의 말은 가시가 되어 촘촘히 박히니 어느새 저는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절망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과거 사죄심 사건 무죄 구형을 강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 직전 무죄 구형의 당일을 설명하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중징계를 받아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이로써 과거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 전향적으로 재검토되는 정기가 마련된다면 하여 검찰이 재심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면 검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간절한 고언을 덧붙였습니다. 수뇌부는 마치 검찰이 부당한 구형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잘못되었다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올려 외부로 전파하게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징계 결정서로 답장을 대신했습니다. 2013년 2월 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사 게시판 글 게시가 징계 사유가 되어서는 결탄코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했는데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얼마나 허탈하던지요. 5년에 걸친 소송으로 결국 징계가 취소되었지만 제게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간부 그 누구도 저에게 사과하지도 문책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수뇌부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썼다고 꾸짖던 분들이 총장 후보군 물망에 오르기도 했죠. 2018년 9월 저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늘 그랬듯 고단했죠.
어떤 검사들에게는 쉽게 허락되는 인터뷰가 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서글프지만 기득권은 철옹성과 같이 여전히 강고하고 그 성에선 세상을 향한 창이 대개 닫혀 있어 신선한 바람이 창턱을 넘어서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인터뷰 사전 승인제가 적법한지를 두고 수뇌부와 2달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끝내 사전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검사 게시판 글 게시로 징계받던 제가 이제 언론 기고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딪혀 가다 보면 철옹성 그 철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역사의 물꼬가 결국 트이는 걸 봅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최선인 양 주장하고 무죄 판결에 불복해온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 도가니 사건 등 이런저런 참혹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세상은 물시계와 같구나. 사람들의 눈물이 차올라 넘쳐야 초침 하나가 겨우 움직이는구나. 사회가 함께 울어줄 때 비로소 역사가 한 발을 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불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죽비 소리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합창을 위한 하모니로 인정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따뜻한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겠죠. 영화 I Can Speak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영어를 배워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치는 내용입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은 진실을 외면해온 사람들의 고개를 돌려놓았죠. 이렇듯 시대 변화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시작되고 행동은 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부족한 말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여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죠. 더 이상 징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를 살려 좀 더 용기를 내어 부족한 생각이나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I can speak. 거짓말도 보여요. 2019년 3월 18일. 저는 역사책을 즐겨 읽습니다. 역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니까요. 제가 2012년 12월 고 윤길중의 과거사 재심 사건 담당 검사 교체 합의를 깨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는 검찰의 거짓 해명으로 막무가내 검사가 된 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당한 이의 제기를 묵살한 채 권한 없이 행한 부장검사의 직무 이전 지시를 저와의 합의로 호도하는 수뇌부의 거짓말은 제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며 늘 보아왔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범들의 변명과 다를 바 없더군요. 강간범의 변소를 대개의 사람은 믿어주지 않지만 검찰의 거짓말은 주류 언론과 많은 사람이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가 되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며 오해와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는 의연함을 허락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며 만약 달리 희망이 없다면 제가 그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문과 같은 기도로 견뎠습니다. 진실은 이 진흙탕에서 결국 연꽃을 피어 울리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고 권력으로 가리고 호도해도 진실은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사기 홍리 열전을 읽다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황제가 엄하게 처벌하고 싶어하면 장탕은 치밀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관료에게 사건을 맡기고 만약 황제가 용서해 주려 하면 장탕은 관대한 관료에게 맡겼다. 2000년 전 역사가 등장인물의 이름만 바꾸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유권 무죄의 역사는 참혹하도록 질기고 끔찍하도록 유구합니다. 자동 배당을 가장한 통합진보당 재판 배당 조작, 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수사로 드러난 법원 내부의 참상은 검찰과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비판하면서도 민망함을 감출 수 없네요. 시민의 질타는 검찰은 그렇다 쳐도 법원 너마저와
같은 절망과 분노일 테니까요. 제가 보고 들은 검찰 간부들의 직권 남용 형태는 더 놀랍기만 한데 조용히 잊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신은 결백한 양 사법 정의를 외치면서 열심히 수사하고 검찰개혁 방향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곁에서 보기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법을 구부려 권력에 아부할 것을 넌지시 권하는 권세가에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한 공자가 떠오릅니다. 법률가들에게 죄를 빌 하늘이 남았을까요? 권력에 영합하여 검찰권, 재판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순간순간을 모면해온 사람들이 아직도 법원과 검찰, 심지어 정치판에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들에게 볕이 드는 하늘이 아직 남아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 나는 고발한다 칼럼으로 지인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검이 당황스럽도록 고요하여 아직 별일 없다고 제 안위를 걱정하는 벗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사기관이죠. 사회 부조리를 파헤쳐 잘못을 엄단하면서 정작 내부 치부에는 나무로 만든 닭을 흉내내며 침묵한 채 시비를 가려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로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권력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죠. 검찰은, 법률가는, 또한 모든 공직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시민을 더 이상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도 이젠 다 보이니까요. 뒷이야기.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든 척하는 검찰을 눈뜨게 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삼국유사 수로 부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용에게 수로 부인을 빼앗겨 발을 동동거리는 순정공에게 한 노인이 여러 사람의 말은 무쇠도 녹인다 했습니다. 백성을 모아 물가 언덕을 치며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용도 부인을 내놓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라고 했다죠. 까마득한 신라 시대에도 백성의 함성은 용조차 그 뜻을 꺾게 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함성은 무엇인들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검찰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의 날선 감시와 비판만이 검찰을 바꿀 수 있겠지요. 함께 꾸는 꿈의 힘을, 결국 함께 나아가는 역사의 힘찬 발걸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2020년 8월 24일 몇 년 전 10원짜리 사건에 10원어치에 1000원짜리 사건에 1000원어치의 공력을 기울이라고 훈시하던 검사장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회의만 길어질 듯해 말을 삼켰지요. 의정부지검 근무 시절 전처에게 집착하는 한 남자의 협박 사건을 배당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배당받은 42건의 사건 기록 중 비교적 얇은 사건이라 반갑게 펼쳤는데 행간에서 느껴지는 증오가 얼마나 깊던지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하던 그때 두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는 걸 며칠 뒤 변사 기록에서 확인했죠.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 협박 사건이 두 분의 생명이 10원짜리일까요? 지속적인 직무 배제로 내부 고발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결국 제 발로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괴롭힌 사례들을 기사로 종종 접했는데 검찰에서는 오히려 일을 더 주더군요. 짬이 나면 검사 게시판에 비판글을 더 쓸 수 있으니 바쁘게 만들고 일이 많아 실수가 잦아지면 벌점이 쌓일 테니 쫓아낼 명분으로 삼기에도 좋습니다. 검사 적격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에는 수레로 실려오는 사건 기록들이 벌점으로 모여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요.
이틀간 배당받은 사건 기록으로 캐비닛 5개가 꽉 차는 속칭 벌 배당도 받아보았고 수사 지휘 전담을 하며 매달 500건이 넘는 사건을 배당받기도 했습니다. 간부들의 감정 실린 보복 배당에 고생스러웠죠. 고달팠습니다. 기록에서 엿보이는 당사자들의 감정은 날이 시퍼렇게 서 있고 사건 배경이 안개 넘어 어슴푸레 보이는 정도라 수사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매일 야근해도 사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니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간부들은 선택과 집중, 효율 등 미사역으로 신속한 처리를 독촉하곤 합니다만 선택받지 못해버려도 괜찮은 사건이란 없기에 검사들은 기록 더미에서 늘 방황하게 됩니다. 10원짜리 사건으로 잘못 분류된 목숨 여러 딸린 사건에 검사의 헌신으로 100원어치의 진실을 캤다 한들 그 검사에게는 최선일지 몰라도 사건에 있어 최선의 수사라 할 수 없지요.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수사 결과는 검사의 역량 부족 탓이기도 하지만 대개 잘못된 검찰 내부 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무죄 구형으로 중징계를 받고 있던 2013년 2월 동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전력자는 근속기간에 예외를 두어 기간이 차지 않았더라도 전출시킬 수 있도록 했으니 유배지 창원지검으로 발령나지 않겠느냐는 위로였죠. 경찰 송치 사건이나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로 남을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뒷돈 받고 소소한 사건들은 좀 봐주더라도 수사비로 거액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고 초임 검사에게 조언하던 황당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큰 거악으로 보여 무서웠죠. 덮고 덮으면 소소한 악으로 단정하여 눈 감고 죽이고 싶으면 거악으로 규정하여 파헤치는 막무가내 검찰의 전횡을 봐버린 듯 아찔했습니다. 10원짜리 사건과 1000원짜리 사건, 멋지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문제 검사에게 수사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 과연 공정할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니까요. 검찰의 저울이 고장나 손가락질 대상이 된 지 오래죠. 눈금을 속여온 검찰 등 권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칠 리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뿐입니다.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고쳐 공정한 저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에필로그. 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지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읊조리지만 손발이 부르트도록 종종 거리고 두드리다 지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자는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읽은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에서 미로 속을 잘 헤쳐나오고 있다는 위로와 격려를, 나아갈 방향을 찾을 지혜를 찾았습니다. 루시퍼 이펙트,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필립 짐바르도 지음. 영웅주의의 평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부르는 신호임을 알아차린다. 그 소리는 상황과 시스템의 강력한 압력을 뚫고 올라와 인간 본성의 최상위 부분을 떠받치는 악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인다. 악이 행해지는 상황에는 가해자와 희생자와 생존자가 있다. 그런데 그 일을 목격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돕기 위해 개입하거나 악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들의 무대응이 악을 지속시킨다. 대검에는 대한제국 시절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 흉상이 있고 대법원에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흉상이 있습니다. 마땅히 본을 삼을 만한 사회적 모델을 사법부와 검찰은 그렇게 기리는 것이겠죠. 검사 선서는 제가 검사 임관한 이후인 2008년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선서하지 않고 임관했지만 힘겨울 때마다 읊조리며 각오를 다지곤 했습니다. 검사 선서는 그 문구를 확정했던 수뇌부를 비롯한 어두운 검찰사를 밤하늘로 삼아 반짝반짝 빛났죠. 부끄러운 선배들과 검찰사를 성찰하고 검사 선서대로 살기 위해 종종거리다 보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둠을 조금이나마 내모는 반딧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사회적 모델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 선서를 읊조리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